30일 동안 9,000건의 임무.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최신 헤드라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 역사에 남을 만큼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드론이 러시아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진 것은 러시아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인 무기 군단이며 이 무기들이 푸틴의 점점 약해지는 군대를 이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로봇의 물결은 현실입니다. 푸틴은 현실판 기계의 반란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3월은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분야에서 엄청난 달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 혁신적인 기술의 사용이 모든 과거 기록을 깼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지상 로봇을 이용해 9,000회가 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이 로봇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공이 우리가 현재 기록적인 작전 수치를 보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차트를 통해 지상 로봇, 즉 무인 지상 차량 UGV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존도가 불과 5개월 만에 얼마나 크게 증가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이러한 UGV들은 약 2,900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이미 하루에 거의 100회 임무가 완료되었다는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투입할 대규모 UGV 물결의 초기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12월이 되자 한 달 동안 완료된 지상 로봇 임무의 수는 거의 2배에 가까워졌고 우크라이나의 UGV들은 5,200건이 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월 월간 UGV 임무가 2,000건 이상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상대적으로 잠잠한 시기가 있었지만 UGV 임무 증가가 400건에 그쳐 총 7,9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에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UGV 사용량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한 달간 9,000건 임무 수행됨. 이는 매일 290건이 넘는 지상작전에 UGV가 투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다양한 문제, 특히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수년 전에 패배할 것으로 여겨졌던 전쟁에서 경쟁력을 지켜준 핵심 요소에 다시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종종 우크라이나의 구세주였으며 2026년에는 드론과 로봇 기술 전문성이 두드러집니다. 올해가 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 지상 차량 수행하는 임무의 수뿐만 아니라 현재 이러한 로봇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부대의 수를 통해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의 최신 성과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UGV 작전의 증가와 함께 UGV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의 수도 급격히 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우크라이나군 67개 부대만 지상 로봇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로 넘어오면 우크라이나의 167개 부대가 이제 지상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방부가 우수부대로 선정한 부대들도 있습니다. 1 독립의무대대는 우크라이나 지상 로봇의 놀라운 진화를 살펴볼 때 UG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GV는 우크라이나의 돌격부대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3 독립돌격여단과 92 독립돌격여단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언급한 대표적인 부대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3작전여단과 제95 독립공중강습 폴리치아 여단, 또 UGV를 훌륭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여러 부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상 드론 기술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UGV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전력 자산 중 가장 다재다능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상 로봇은 우크라이나에 막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듯이 단번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도 사실은 수년간의 노력이 쌓여 지금에서야 그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기 시작한 기술의 진화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처음 쓰인 지상 로봇은 오늘날 전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쓸모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통계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데 그때는 UGV들이 전선 곳곳에서 보급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병력과 기존 차량들이 표적이 되지 않고 보급품을 운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위장하기 쉽고 발견하기 어려운 소형 UGV들이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후방에서 전선까지 식량과 탄약을 운반할 수 있었고 포크로우스크와 같은 격전지에서는 이러한 보급품이 생사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BBC는 포크로우스크 전투가 UGV가 대량 사용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는 군수 지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부상병 후송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BBC에 따르면 11월까지 포크로스크 전선에 전달되는 모든 보급품의 약 90%가 지상 로봇을 통해 도착했다고 합니다. 해당 매체가 주목한 UGV 중 하나는 테르미스로 약 200kg, 440파운드 적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벤에서 내린 후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운용자가 원격으로 목적지까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UGV가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아까 후송도 언급했습니다. 포크로스크 전투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위험 지역에서 부상병을 UGV로 이송하는 청사진이 됐을 수 있습니다. 4월 7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24시간 내 지상 로봇으로 6건의 후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로봇들은 적어도 외관과 기능 면에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로봇들은 바퀴 달린 들것처럼 생겼고 종종 부상병을 싣기 위한 막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사람이 직접 부상병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한 24시간 작전에서 우크라이나의 무인 지상 차량 2대가 합쳐서 약 300km, 즉 약 186마일의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24시간 내에 그런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인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병사일 것입니다. 이제 무인 지상 차량 덕분에 우크라이나 병사 6명이 생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로봇 기술 때문에 사망한 러시아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무인 지상 차량을 단순히 물자 수송이나 부상자 후송에만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무해하던 차량들이 이제는 치명적인 공격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에서 러시아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저희 영상들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무장 무인 지상 차량 UGV 배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킬러 로봇들은 우크라이나가 수송과 후송에 사용하는 로봇보다 러시아군에 훨씬 더 실질적이고 파괴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우크라이나는 혁신과 가진 자원을 활용해 치명적 무기를 만들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BBC는 우크라이나 K2 여단 이 최초로 전용 무인 지상 차량 UGV 대대를 보유했으며 이 부대가 지상 로봇에 칼라시니코프 기관총을 장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아판사예프 K2 여단 UGV 대대장은 보병이 나서기 힘든 전장에서 이들이 사격을 개시했고 UGV는 파괴될 위험도 기꺼이 감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침투시키기 위해 보내온 러시아 병사들의 소규모 부대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대들은 하늘에 드론이나 지상에 병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위에 기관총이 장착된 작은 탱크처럼 보이는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항복이 유일한 선택지이며 그 무인 지상 차량은 총알을 퍼붓고 아무 생각 없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도 없고 만약 러시아 군인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무력화시키더라도 또 다른 기계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푸틴의 앞잡이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기관총 탑재 무인 차량뿐만 아니라 폭탄을 운반하는 지상 로봇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미 무인 지상 차량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흔히 탐지되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UGV는 은폐된 곳에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아끼면서도 운이 나쁘게 그 위치를 은신처로 선택한 러시아군을 기습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수백 파운드의 적재 능력을 가진 UGV는 러시아군의 삶을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화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우크라이나 제3군단의 UGV 임무 영상이 공개될 때 이를 목격했습니다. 그 영상은 UGV 조종사가 게임 콘솔 같은 패드로 작은 UGV를 무너진 건물 안으로 조종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잔해를 조심스럽게 통과하는 모습은 UGV가 험난한 지형을 이동할 수 있도록 발전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로봇은 러시아 병사들이 숨으려 하는 작은 틈으로 들어갑니다. 쾅! 거대한 폭발이 러시아군을 날려버립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무인 지상 차량 UGV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약 20km, 즉 약 12.4마일을 이동했으며 12개의 지뢰를 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가진 것으로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타격하고 러시아 군인 제거에 큰 효과를 냈습니다. 원격 조종으로 지뢰를 운반하고 멀리서 폭발시킬 수 있는 무인 지상 차량,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침투 부대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숨겨진 부대는 다가오는 위협을 볼 수 없습니다. UGV가 도착할 때쯤이면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상군을 지원하고 푸틴 병사들을 직접 공격하는 UGV들과 맞서야 합니다. 러시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UGV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4월 4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의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데 처음으로 특수 소방 UGV를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봄 공세 목표인 그 도시는 러시아 공격으로 주거 지역의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가 가스통 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나 소방관을 투입해 진압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B안을 선택했습니다. 무인 지상 차량을 투입해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UGV를 조종하는 군인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작업할 수 있었고, 이는 가스통이 주는 위험을 없애는 동시에 처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의 포격이 다시 일어날 위험도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창의성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끝없는 인력 공급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최소화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UGV와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작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강조한 사건들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 뒤에 숨겨진 이점들이야말로 우크라이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점들 중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UGV는 우크라이나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4년이 넘는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 꼭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카네기 재단이 3월에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에는 일부 전선 지역의 심각한 인력 부족, 군 내부의 기록적인 이탈률,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자원병 수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생존 전투에 갇혀있는 기존 병사들의 피로까지 더해지면 러시아 병사들을 수십 명씩 제거해도 그 자리를 또 다른 병사들이 채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위기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DW는 우크라이나가 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매달 약 3만에서 3만 5천 명이 군복무를 위해 소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비병사들이 본인 예사와 달리 우크라이나 군사훈련에 참석하고 있어 이로 인해 탈영이 많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력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신병들이 전선에서의 삶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훈련 기간을 30일에서 51일로 연장했습니다. 포브스는 우크라이나군 고위 지휘부 일부가 동원된 병력을 더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조프 여단의 전 참모장 보단 크라토비치는 사기가 항상 도전 과제이긴 하지만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가 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곳에만 배치된다고 느끼지 않을 때 사기 문제가 덜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요점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신병들이 전쟁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유용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단순히 숫자 채우기에 불과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러시아의 인력 우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약 4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130만 명이 넘는 손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며 대규모 병력 손실도 원하지 않습니다. UGV의 등장은 우크라이나 지상작전의 핵심이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2026년 이후까지 이어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현대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UGV 사용 증가로 인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인명피해가 이미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상 로봇의 큰 이점입니다. 인명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병사들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그만큼 덜 걱정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임무와 훈련의 어려움에 대응할 여유가 생기며 실제로 신병들에게 21일 추가 훈련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UGV는 푸틴 군대의 인명 손실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자국 병력 손실을 늦추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결국 지상 로봇이 이제 공격 전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어떤 무기보다도 더 빠르게 러시아 병력과 장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중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가 만든 살상지대에서 병사들을 대체하고 있고 UGV는 물류와 의무 후송에서 병사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는 UGV가 징집으로 충원하지 못한 병사를 대체할 열쇠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실제로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드리 빌레츠키는 우크라이나 제3군단을 지휘하며 러시아 침투자들에게 지뢰를 전달한 UGV 이야기로 그 군단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혁명의 문턱에 있다고 말합니다. UGB는 우크라이나가 지상작전에 투입 중인 병력의 3분의 1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측이 현실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큰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인력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도 더 자주 교대할 수 있게 되어 더 잘 휴식한 병사들이 로봇과 드론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점점 지쳐가는 군대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이점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많은 무인 지상 차량을 만들기로 한 결정이 놀랍지 않습니다. 로이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UGV 제작에 전념하는 28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3월 30일 기사에서 로이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제3강습여단 이 UGV로 많은 물자를 운송해 20kg, 즉 44파운드 정도의 장비를 나를 수 있는 1만 명의 병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UGV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 한 해에만 2만 대 이상의 UGV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로봇이 각각 100kg의 장비로 운반한다면 이는 낮은 추정치임에도 5만 명 병사 모집과 같은 효과입니다. 로봇은 물류면에서 인간 병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율성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 봄 여름 공세에서 러시아가 총알바지 병력으로 자국 방어선을 밀어붙이려는 최신 시도에 적응하는 데 매우 소중합니다. 러시아는 무인 지상 차량이 소모전 전략의 위협이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소중히 여기는 인력을 전장에 투입하게 하려고 우크라이나의 무인 지상 차량 UGV를 제거하려 합니다. 4월 6일 리가전너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인 지상 차량 UGV만을 겨냥한 전담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부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물류라인 공격을 위해 만든 기존 부대의 연장입니다. 이제 그들은 발견하기가 더 어렵고 병사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해내는 로봇적과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저지 시도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 달간 9,000번 임무를 수행한 무인 지상 차량이 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푸틴과 군대가 준비 못한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더 많은 무인 지상 차량 UGV 오고 있습니다. 수천 대가 더 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대규모 로봇 군대로 전환하면 러시아의 4년간 병력 우위는 의미 없어집니다. 인간과 기계의 싸움에서는 결국 인간이 집니다. UGV는 러시아를 지치게 무너뜨리려는 우크라이나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전쟁 방식이 러시아를 또다시 수세로 몰아넣은 또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혁신은 큰 주목을 받았고 에피퓨리 작전의 혼란으로 걸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식과 전문성 공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요청에 응답하고 있어 러시아 침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가 현대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